1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 세금 얼마나 낼 것 같으세요? 3천 정도는 400만 원 내세요. 고소득자 시장에서는 유행하는 전략이에요. 센터장님, 네. 1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 세금 얼마나 낼 것 같으세요? 1억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연봉 1억에 세후 뭐 600 얼마다 이런 얘기 하니까 한 네. 3천 정도는 세금 내지 않나요? 그쵸. 그쵸, 소득세가? 네. 네. 근데 저랑 거래하시는 대표님들은 네. 대부분 네. 3,400만 원 내세요. 3,400만 원이요? 네. 아니 원래 내야 될 세금이 한 3천, 4천인데 네. 3,400밖에 안 낸다고요? 네.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고 세금은 나라에서 걷어가는 거니까 그럼요. 내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? 내고 돌려받아도 되잖아요. 그쵸, 환급 환급. 받아도 되죠. 네. 근데 환급을 그냥 해주진 않을 테니까 항상 그럼요. 뭐 있다니까. 오늘 그 얘기 해주신 맞아요. 거. 예. 네, 세금은 돌려받는 네, 방법, 맞습니다. 세금 예. 안 내는 방법. 네. 좋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큰 아젠다는 보니까 벤처 투자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자, 어떤 겁니까? 얘기 좀 해주시죠. 요즘에 사실 굉장히 고소득자 시장에서는 유행하는 전략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이 벤처 투자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아시면 네.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네. 증가하는 폭이요. 네. 전 세계 2위래요. 아, 그렇게 많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나라에서는 항상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이게 너무 그쵸. 많아지면 국가 도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예전과 같은 어떤 IMF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라에서는 너네 기업들 네. 나라에서 자꾸 대출 받지 말고 은행에서 대출 받지 말고 음. 니네끼리 한번 해봐. 민간 회사라서. 네, 그래서 이 민간 투자를 하면 대신 우리가 혜택을 줄게. 이게 벤처 투자가 나온 시점이에요. 배경인 네, 거군요. 배경입니다. 예. 아,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금융권이나 은행에서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. 민간끼리 알아서 민간이 민간 네. 기업에 투자를 받아봐라. 맞습니다. 그럼 너네한테 투자하는 이 개인들 민간에는 우리가 혜택을 줄게. 네. 벤처 투자 소득공제 어떤 혜택을 얼마나 줍니까?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네. 이 벤처 기업에 음. 투자를 하시면 음. 3천만 원까지는 네. 100% 소득 공제를 해드리고요. 아, 엄청 많네요. 그렇죠. 3천에서 5천까지는 이제 구간이니까 70%. 네. 그러니까 2천이니까 1,400만 원 음. 해드리는 거고 5천만 원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%를 네. 공제를 해드립니다. 엄청 많이 공제를 해주네요.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보통 네.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부모님 인적 공제로 형제끼리 박 터지게. 내놔. 부모님 사실은 자기가 부양도 네, 안 해. 맞아요. 근데 연말정산 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는 거야. 맞아요. 이렇게 되는. 근데 그렇게 박 터지게 해봤자 100만 원이잖아. 맞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3천만 원 이하는 100% 다 해주니까 네. 천 단위가 되는 거네요. 네, 난리 납니다. 어마어마한 진짜. 거네요, 네. 정말.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음. 누가 할 수 있냐? 누가 혜택을 받을 수 누가 있냐? 혜택을 받을 수 있냐? 소득공제 혜택을. 네. 뭐 제가 했었지만 네. 501 대표. 오영일 대표님, 어. 센터장님 네. 또 가능하시고 제 회사에 제가 투자해도 가능합니다. 되는 거죠. 자기 회사에도 가능하고요. 네. 뭐 내 동생이 네. 우리 회사에 해도 되고, 가족끼리인데도. 네, 가능하고요. 아니면 뭐 옆집 아저씨 회사에 네. 투자해도 가능하고. 그러니까 벤처 인증 받은 회사이기만 하면 네. 누가 되었든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왕창 받을 수 있다. 그렇죠. 특정 관계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상관없습니다. 벤처 기업에 투자한 누군가는 무조건 다 된다라고 네, 보면 맞습니다.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이게 포인트가 자기 회사에 네. 자기가 투자해도 내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게 참 어불성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게 법인과는 다른 인격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또 말이 되기도 해요. 맞아요. 네.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네. 대표님들이 네. 법인 세우시면서 자기 돈 빼서 넣는 거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네. 자본금 넣는데 네. 공제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? 그쵸. 그것도 돼요. 네. 야, 벤처 회사에 돈 넣기만 하면 다 되네요. 네. 보통 이제 이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네. 특수관계인들은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네. 벤처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. 없습니다. 그 저도 뭐 이제 아시다시피 도움을 통해서 저희 회사도 지금 벤처 회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. 네. 좀 있으면 될 건데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자기 회사인데 네.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야. 네. 근데 그 회사가
벤처가 되면 맞아요. 공제가 안전하죠. 되니까. 너무 안전하잖아요. 그렇죠. 그 회사 상은 누구보다 잘 알고. 네.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벤처 투자다. 맞습니다. 네, 네.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참 네. 얘기가. 그래서 이제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네. 공제받을 수 있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벤처 투자는 자기 소득 대비 50%만 된다. 그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 1억이다. 네. 그러면 최대 소득 공제 가능한 금액은 5천만 원까지. 맞습니다. 라고 보시면. 근데 그게 어디예요? 그럼요. 아니, 5천만 원까지가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뭐 2억이신 분들은 1억까지도 가능. 아, 그렇죠. 3억, 네, 그렇죠. 네. 그렇게 낸 하시면 좋을 것 금액 같고. 그 종합소득 금액이 50%까지. 네. 그리고 좋습니다.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음. 내가 거래처 회사 네. 아니면 뭐 그냥 지인 회사 네. 좀 불안하잖아요. 그렇죠. 수익도 내놔. 아니, 아빠 회사 아빠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좀 줘. 아, 이익도 가능합니다. 절세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투자했으니까 네. 거기에 대한 베네핏도 약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럼요, 가능합니다. 야, 근데 사실 약정 없어도 돼. 그럼요.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. 1억인 분이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인 분이 5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네. 그분이 절세 받는 게 거의 한 1,100만 원인가? 네. 세금 낼 거 안 내는 게 한 그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사람마다 조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다르긴 해서 네.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,000만 원에서 네. 뭐 2천만 원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네. 와 주셨는데 요 사례입니다. 네. 이게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죠. 네. 급여가 1억 700. 네. 네.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제 회사 네.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 최현진 네, 이사님이 네, 운영하시는 네, 회사에 실제 운영하시는 회사. 대표님의 네. 배우자예요. 네.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. 그쵸. 1억이면 네. 엄청나죠. 그래서 제가 회사에 돈 좀 빌려줘. 어. 3천만 빌려줘. 벤처 투자 해주세요. 대신에 세금 감면해줄게. 그래서 회사에 본인이 네.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지식임이 이렇게 네, 보였다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1억 700 정도의 급여가 있으신데 네. 3천만 원을 회사에 투자를 해주셨고 네. 그거에 맞춰서 실효세율을 딱 보니까 네. 원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웃으셨잖아요. 네.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. 네. 여기 보면 3%? 진짜 나와 이게 있죠. 보면은 지금 네. 투자 조합 출자 등의 네. 소득 여기 뭐죠? 그 밖의 소득 공제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본인이 받는 소득 공제가 아닌 그 네. 밖의 소득 공제 항목인데 맞아요. 거기에 보니까 투자 조합 출자 등이라고 네. 되어 있고 3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벤처 3천 투자했더니 네. 이분은 실제 세금 낸 게 결정세액 나온 거 보니까 320만 원. 맞아요.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3%. 네. 원래 이분 최고 세율 구간 가까이 가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. 원래- 1억이 넘어가니까. 그쵸. 이분이 본인의 그 소득공제나 이거 쭉 넣었더니 원래 내셨던 세금이 네. 한 2,800 정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. 2,800에 300으로 네. 3천만 원 투자했는데. 네. 그래서 진짜 우리 어마어마하다. 연말정산하시면 막 네. 머리 아파하시잖아요. 그쵸. 이분은 환급이죠. 그래서 토해내는 분도 좀 많거든요. 맞아요. 네. 이분은 제가 알기로 한 1,300 정도 환급 받으셨어요. 야, 그래서 그래서 뭐 하셨을까? 또 투자해야죠. 다른 곳에. 네. 좋아.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네. 한번 보시죠. 이거는 또 급여가 더 많으신 분이네. 이거 실제 네. 최현진 이사님 고객이신 네. 건가요? 제 네. 거래처 대표님이시고 네. 이분은 지금 계속 매년 지금 4년째 하시나요? 뭐 네. 이분 계속 자기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인데 아, 저한테 하신 거 아니고 본인 회사에 그러니까 네.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네. 본인 회사를 벤처 인증 회사로 만들고 네. 그 다음에 내 회사에 내가 투자했더니 세금을 자 얼마 냈을까 이분은? 이분 급여 한 1억 6천 정도인데 네. 3천만 원 투자하셨잖아요. 네. 실제로는 봤더니 한 12% 정도 되시더라. 네.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지금? 2천만 원 정도 되신 거네요? 네. 원래는 1억 6천이면 세금이 35% 넘어가는 네. 구간이잖아요. 그쵸. 한 4, 5천 정도 네. 내셔야 되는데 네. 이 금액 내고 끝나시는 거죠. 2천 정도 내시고. 진짜 만약에 이분이 3천이 아니고 좀 더 하셨으면 네, 더 되죠. 더 되겠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본인 회사니까 더 하셔라. 근데 그치. 형 들고 있는 돈이 없다. 늘 그렇잖아요. 뭐 다른 맞아요. 것도 투자하셔야 되니까. 그치. 뭐 이것만 할 게 아니죠. 네, 우리 부동산도 맞아요. 해야 되고 뭐 주식 하시는 네. 분도 많고. 근데 이제 요거 하시면서 이제 아시면 좋은 게 네. 3천만 원을 내시고 네. 1,500에서 2천만 원을 환급 받으신 거잖아요. 그쵸. 그럼 3천만 원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죠? 50% 가까이. 그죠, 넘죠. 네. 와, 야, 확정 수익이잖아요. 그러니까. 세금 지나가면 안 돌려주잖아요. 그쵸. 근데 나라에서 네 나라가
인센티브 한 거 잘했어. 좋아. 돌려드리는 거잖아요. 우리 정부가 원하는 네. 방향대로 네가 행동해 주었구나. 네. 자, 세금 네. 감면 이거잖아요. 맞아요. 사실 우리가 저축은행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하지만 네. 대한민국 정부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확정 수익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죠.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자기 회사고. 그치, 내 회사잖아. 와, 너무 훌륭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네. 거 하면은 다 좋아요. 네. 다 좋은데 결론은 어디냐면 그래 벤처 투자 좋은 거 야 최현진 이사 너 말고 또 말해준 사람 많았어. 근데 맞아요. 어디다가 투자하냐고. 네. 그게 항상 고민이었고 어디다 투자하지 소개를 받아도 아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? 맞아요. 이게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였거든요. 그래서 가장 자기가 믿고 싶은 회사, 믿을 만한 회사, 그 회사를 벤처기업을 만들면 되죠. 잠깐만. 이거는 진짜 생각의 전환이다. 네. 이미 벤처 회사에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. 네. 이사님은 네.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네. 예를 들어서 아빠 회사나 네. 뭐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나 뭐 이런 회사를 또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네. 벤처 회사를 만들고 네.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한다. 맞아요. 자, 이것도 가능하고요. 또 네. 또 하나. 네. 내가 거래하는 회사, 내가 뭐 물건을 준다든지,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관계는 항상 있잖아요. 그쵸. 뭐 나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네. 그 회사를 벤처를 만들고 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럼 그 회사가 제 돈을 갖고 도망갈까요? 안 되지. 안 하죠. 계속 어차피 거래해야 되는데. 그쵸. 내 돈 떼어 먹을 수가 없는 구조의 회사를 너무 좋죠. 거래처를 그 만약에 우리가 일반 직장인이시면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저기가 있는데 네. 저 회사를 벤처로 만들면 네. 내가 그쪽 회사에 투자해서 그렇죠. 소득공제 받고 이렇게 가능합니다. 이익도 적당히 그쪽과 네. 협의해서 네. 할 수 있는 거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아요. 벤처 투자를 공부하셨다는 분들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, 그 회사 어디 있어, 그리고 그 회사 믿을만해? 다 여기서 풀리질 않아요. 사실 저도 벤처 투자를 옛날부터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풀리지 않아서 못 하고 있었는데 네. 그 이사님네 완전히 생각이 네. 전환이 달라가지고 네. 세금 얼마 내세요? 얼마 안 내시죠? 네. 비밀입니다. 제가 이세현 네. 대표님도 작년에 네. 세금 얼마나 여쭤봤다 제가 깜짝 네. 놀랐잖아요. 야 네. 저렇게 버는데 저거밖에 세금을 안 내는 게 합법이야? 100% 합법이더라고요. 합법이죠.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. 맞아요. 우리가 항상 늘 세무사님을 달달달달 볶아서 네.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네. 몇백밖에 안 돼요. 그쵸. 근데 그거 위험하고 그쵸. 안 좋은 거잖아요. 그쵸. 비용 처리 안 되는 걸 비용 네. 처리하라고 하는 맞아요. 거니까 그 결국. 근데 그게 아니라 합법적인 감면을 이렇게 탁 때려버리면 너무 깔끔하죠. 그쵸.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이걸 감면을 해주는구나를 먼저 이해하고 네. 그럼 그 감면은 내가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액션 플래닝만 세울 수 있으면 네. 누구나 이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. 그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게 일단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감면 혜택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다 보니 네. 이런 거를 나랑은 동떨어진 네. 그걸 알고 있으시는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짚어서 안내해 주시는 게 또 네. 이사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인 거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네. 문제 없게끔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. 그렇죠. 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야 벤처 투자 다 알아. 근데 뭐 투자할 데가 없어. 난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사업도 아니고 뭐 많을 거예요 이유들이.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벤처 투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. 소득공제 감면을 위해서. 네. 그래서 이사님께 연락을 드렸다. 네. 그럼 혹시 이사님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게 있습니까? 그럼요. 굉장히 많죠. 뭐지 이 자신감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네. 얘기했던 뭐 유튜버 분들이 네. 그분들도 소득 아까 많았잖아요. 네. 이분들도 벤처기업 자기 거 사업자 돼서 네. 저를 통해서 네. 벤처기업 만들고 자기 거에 투자하고 이거 다 솔루션이잖아요. 그렇네. 많습니다, 굉장히. 일반 직장인 분들도 만약에 저 소득공제 감면 좀 받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최현진 이사님한테 노크를 딱 해요. 네.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가능합니다.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, 네. 센터장님 회사도 있고, 네, 네.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으니 네. 충분히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. 네.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난 주시면 너무 좋아. 성심성의껏. 제가 진짜 네. 증권회사에서 예전에 벤처 투자 잘해보려고 너무 좋은 혜택이니까 네. 증권사 지점장 뭐 진짜 탑급 PB 분들 다 네. 만났었거든요. 네.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투자를 할 곳은 많아. 네. 근데 그 회사에 주식으로 투자해야 되고
불안하죠. 네, 불안하고 잘못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.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별로 귀염둥이라 신경도 안 써주고 맞아요. 예, 근데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또 규격화 시켜서 네.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공하시는 것 같아서 네. 그리고 또 그 혜택을 또 사실은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고 네. 여러분들도 보시면 네. 도움을 받았으면 좋잖아요. 전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? 네, 너무 맞습니다. 좋거든요. 저희 직원들도 좋고 네.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최현진 이사님을 통해서 좀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요 관련 부분 해가지고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?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지만 가족분들끼리 소득공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 좀 많이 활용하시면 네.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 꼭 알아보셔서 네. 체크하셔서 받으시면 연말정산 때 머리 아프지 않고 네. 굉장히 1월에 2월에 네. 두둑하게 네. 여행 가실 수 있거든요. 아, 그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가 네. 이제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거는 옛날 말이 네. 되고 누가 아직까지 토해내? 약간 네. 이런 게 대중화됐으면 좋겠다. 맞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대중화되면 네. 나라에서 제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알자고 우리끼리. 그게 무서워요.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자고. 없어지면 안 되는데. 좋습니다. 자, 일단 최현진 이사님 모시고 오늘 소득세를 조금 안 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말씀 나눠봤고,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음 편 예고를 미리 하자면 우리는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.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 사업체를 벤처 인증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도 다음번에 같이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